쇠빙선은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이동할 때 해수면의 얼음을 분쇄하여 항로백길을 열기 위한 특수한 장비를 갖춘 배를 말한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두 개의 정당이 2024년 3월 3일 창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3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조국 당대표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쇠빙선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민주개혁, 진보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선권 내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4명을 배치하기로 하여 향후 22대 국회의 세력 판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준석, 이낙연 등으로 대표되던 이른바 제3지대 정치지형을 조국신당이 일거에 뒤집었다. 조국신당은 창당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20%에 근접하는 정당 지지율로 22대 총선 최대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조국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위협적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이후에 집권을 준비하는 250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 정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작용할 것인가? 22대 국회의 정치 지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 이후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기 전까지 한국의 진보 진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국 사태 즉 조국 죽이기는 검찰과 언론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진보 진영 일부도 조국 죽이기에 가담했고 이후 이재명 죽이기로 이어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음을 명확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먼저 조국 당대표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즉 조국 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 지형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2023년 8월 펴낸 DK 눈물 다산북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를 설명하면서 21대 국회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의 포지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친박근혜 보수진영 및 검찰에 맞서 민주당과 함께 같은 진영에 속해 있던 정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민주당과 검찰의 중간지대로 포지션을 급격히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시민 작가 등이 이야기하듯 흡사항공모함처럼 거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조국신당이 대신해 민첩하고 기동성 있게 윤석열 정권에 한 발 앞서 싸운다면 22대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은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의 왼편의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사회 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왼편에 대략 20석 정도의 진보개혁 진영이 존재하게 된다. 20석이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출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갖는다는 뜻이다. 21대 국회까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조국과 이재명 죽이기에 공조하여 민주당을 포위하는 정치지형이었다면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왼쪽 블록에 위치하는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연합하여 국민의힘을 역포위하는 전략구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로 있는 조국혁신당과 새진보연합 등이 쇠빙선이 되어 앞서 나가고 더불어민주당이 항공모함의 본체로 기동하는 정치지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월 3일 창당한 두 개의 정당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종지부를 찍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